이혼한 뒤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아빠가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며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판결의 재구성, 양육비 관련한 사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0년 결혼한 김모, 박모 씨 부부가 있는데 2017년 남편 김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아내 박 씨에게 발각이 났습니다. 박 씨는 이른바 상간녀 이모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한편 남편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 이 씨는 박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남편 김 씨에 대해서도 박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아내 박 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 김 씨는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아울러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습니다. 남편 김 씨는 그러나 확정 판결 이듬해인 2020년 2월, 일단 2023년 2월까지는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송을 청구합니다. 형편도 상황도 건강도 너무 안 좋다는 건데 자신이 무직인 점,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은 점, 최근 몇 년 사이 수술 2차례 포함 95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점 등 건강도 형편도 너무 안 좋으니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것이 김 씨의 요구입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점,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점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양육비 감액 사유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월 80만 원 양육비가 부담스럽다, 주고 싶어도 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게 남편 박 씨의 주장입니다. 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그러나 이유 없다며 박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남편 김 씨가 이혼 직후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아주 좋지 않다던 남편 김 씨의 건강 상태 관련해선 손가락 골절로 2차례 입원한 걸 제외하면 대부분 발열이나 감기 증상, 탈모 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근로 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직으로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과세 유형을 확인해 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유형은 반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일반 과세자였습니다. 지인,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용차 압류에 대해선 해당 승용차가 외제차인 점을 들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년간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 관련 우리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온갖 거짓말로 아이 양육비를 깎아보려 한 사람의 마음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쓰고 남고 여유가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부터 제일 먼저 줘야 하는 것, 그게 양육비 아닌가 합니다. 부모로서 책임 운운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